그날 남편의 무덤 앞에서 본 것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30년 넘게 믿어왔던 절친한 친구가 제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 무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얼굴이 더 하얘졌네. 그 순간 친구는 다시 평소의 다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섬뜩한 미소를.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그날 태수의 장례식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돌리는 가운데 혜진은 남편의 무덤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나 30여 년의 인연 중 20회를 남편으로 함께한 태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태수를 떠올리며 눈물이 또다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이제 들어가자. 비도 오고 있고 몸살이라도 나면 어떡해.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절친한 친구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혜진의 곁을 지키며 이것저것 챙겨준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태수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나도 언젠가는 갈 테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미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미소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환한 미소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가 드디어 이루어진 듯한 그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혜진은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무덤 앞에서 웃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슬픔에 지쳐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다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이미 평소에 침착하고 다정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얼굴이 더 하얘졌네. 미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럼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내가 오늘 밤에 언니 집에서 같이 있을게. 혼자 있으면 더 슬플 테니까. 미란의 배려 깊은 말에 혜진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방금 전 봤던 그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착각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 순간의 미란의 표정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혜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란은 계속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혜진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하지만 이내 자신의 생각을 털어버렸습니다. 미라는 태수의 장례식 준비부터 진행까지 모든 것을 도와준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혜진이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미란이 나서서 장례식장 예약부터 조문객 접대까지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 친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라는 능숙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처럼 자연스럽게 찬장을 열고 그릇들을 꺼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런 미란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란이 혜진의 집 구조와 물건들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랜 친구이니 집에 자주 놀러 왔지만 그래도 주인만큼 자세히 알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특히 찬장 맨 위쪽에 있는 좋은 그릇들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언니, 미역국 끓였어.
장례식 치르느라 제대로 못 먹었잖아. 미란이 따뜻한 미역국을 가져왔습니다. 혜진은 고마움을 표하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미란의 그 미소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약속대로 혜진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는 미란의 말에 혜진은 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미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혜진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착각이었을 것입니다. 슬픔에 지친 자신이 친구의 표정을 잘못 본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미란의 미소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을 해냈다는 듯한 그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혜진은 간신히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미란의 그 미소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혜진은 꿈속에서도 그 미소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지만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다 보니 시간 감각도 잃어버린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혜진을 가장 많이 챙긴 것은 역시 미란이었습니다. 언니, 또 밥 안 먹었지? 이러면 안 돼. 형부도 하늘에서 걱정할 거야. 미란은 거의 매일같이 혜진의 집을 찾아와 밥을 차려주고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혜진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할 때마다 다정하게 다가가서 위로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진은 미란의 행동에서 묘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란이 혜진의 집 구조를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탁실 구석에 있는 여분의 수건이 어디에 있는지, 안방 화장대, 서랍 깊숙이 있는 약품들이 무엇인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태수가 평소에 즐겨 입던 옷들의 브랜드나 사이즈까지도 꿰고 있었습니다. 언니, 형부 양복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기증하는 게 좋을까? 미란이 안방 옷장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혜진은 아직 남편의 물건들을 치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두고 싶어. 그래, 천천히 해도 돼. 그런데 이 회색 정장은 형부가 정말 좋아했었잖아. 회사 중요한 모임 때마다 꼭 입고 가곤 했는데.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회색 정장은 태수가 정말 아껴 입던 옷이었지만 미란이 그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물론 가끔 집에 놀러 왔을 때 태수와 인사를 나눈 적은 있었지만 남편의 옷 취향까지 그렇게 자세히 관찰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미란아, 너 태수 옷 취향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아?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란은 잠시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가끔 놀러 와서 보게 됐지. 형부가 항상 단정하게 입고 계셨잖아. 그래서 기억에 남았나 봐.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혜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란의 관심이 지나치게 세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미란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란은 거실에 있으면서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응, 지금 잘 되고 있어. 언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네, 계획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 혜진은 문 뒤에 숨어서 더 들어보려고 했지만 미란이 통화를 끝내는 바람에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했습니다. 무슨 계획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자신이 모른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언니, 화장실 다녀왔어? 미란이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혜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금 누구랑 통화했어? 아, 그냥 집에서 걸려온 거야. 별거 아니야. 미란의 대답은 여전히 자연스러웠지만 혜진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란이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혜진은 남편의 서재에서 정리할 것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평소에 중요한 서류들을 서재 책상 서랍에 정리해 두곤 했는데 장례식 후에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각종 서류들과 함께 태수의 수첩이 눈에 띄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태수가 사망하기 전 며칠간의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 태수의 일정표에는 미란과 저녁 약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미란은 분명히 태수가 사고 난 날 저녁에는 자신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말했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했었는데요. 언니, 저녁 준비됐어. 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은 서둘러 수첩을 원래 자리에 넣고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미란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저녁을 먹으면서도 혜진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미란은 왜 태수와의 약속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아까 전화 통화에서 말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언니, 왜 그래? 밥맛이 없어? 미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고마워. 하지만 속으로는 미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친구로 지내온 사이였지만 지금의 미란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 날 묘 앞에서 봤던 그 미소, 집 구조에 대한 지나친 이해, 태수의 취향에 대한 자세한 지식, 그리고 오늘 발견한 거짓말까지. 혜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미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태수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혜진은 좀 더 조심스럽게 미란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30년 동안 믿고 지내온 친구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슬픔에 지나치게 예민해진 것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미란이 집에 간 후 혜진은 홀로 남겨진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미란이 너무 자주 와서 돌봐주다 보니 제대로 된 정리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혜진은 태수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고 이 상태로 둘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태수의 정장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혜진은 남편과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턱시도, 회사 승진 발표날, 입었던 검은 양복, 둘이 함께 여행 갔을 때 입었던 캐주얼 재킷까지 모든 옷들이 소중한 기억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장 맨 아래쪽 서랍을 열었을 때 혜진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태수가 사용하던 서랍이 아니었는데 그 안에는 혜진이 전혀 모르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혜진은 조심스럽게 통장을 꺼내어 펼쳐보았습니다.
태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이었지만 혜진은 이런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부부가 된 이후로는 모든 재정 관리를 함께 해왔는데 남편이 혼자만 알고 있던 통장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계좌에서 매달 일정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총 1억 원이 넘는 돈이 어디론가 송금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썼다는 거야? 혜진은 송금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든 송금은 정기적으로 매월 15일에 이루어졌고 받는 계좌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계좌 번호만 적혀 있을 뿐 받는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 모르게 이렇게 큰 돈을 어디에 쓰고 있었다는 것일까요? 혹시 사업상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은행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송금받는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분의 계좌 정보는 법정 대리인이나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혜진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인 강도연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이런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나야.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상의할 일이 있어서. 물론이지. 형수님 일이라면 언제든지. 어디서 만날까? 도연은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도연에게 혜진은 발견한 통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통장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수님, 이거 정말 이상하네요. 태수 형이 이런 거 숨길 뿐이 아닌데. 나도 그래서 더 당황스러워.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알 방법이 없을까?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신청하면 계좌 추적이 가능할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얼마나 걸릴까? 빨라도 2에서 3주는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형수님, 혹시 태수 형이 사업상 어려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세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가 미란에 대한 의심도 털어놓았습니다. 장례식 날 묘 앞에서의 미소, 집에 대한 지나친 이해, 그리고 태수와의 마지막 날 약속에 대한 거짓말까지. 도연은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그 친구분과 태수 형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무슨 뜻이야? 글쎄요. 이런 정기적인 송금은 보통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투자금일 수도 있고, 빌려준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설마 그런, 미란이가?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좌 추적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혜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태수가 미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미란이 장례식 날 보인 그 미소는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집에 도착하자 미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어디 갔었어? 집에 갔더니 없더라. 내일 또 갈게.
평소 같았으면 고마운 메시지였을 텐데 지금은 왠지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진은 답장을 보내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이 오지 않아 남편의 서재를 다시 뒤져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다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수의 컴퓨터에서 최근 검색 기록을 확인해 보니 사망하기 며칠 전까지도 계좌해지, 송금 중단 같은 검색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던 돈을 끊으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혜진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전혀 몰랐던 남편의 비밀스러운 면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미란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형수님 만나서 이야기해요. 전화로 하기엔 좀. 도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도연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혜진 앞으로 밀어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이거 보시고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자는 다름 아닌 박미란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태수가 매월 300만 원씩 미란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믿어왔던 친구가 자신 모르게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형수님. 더 확인해 보니 이것만이 아니에요. 도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태수형 명의로 된 다른 계좌도 있었어요. 거기서도 비슷한 액수가 미란 씨에게 송금되고 있었고요. 총액을 계산해 보니 얼마나 돼?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혜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많은 돈이 자신 모르게 미란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란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더 조사해 봐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앨범들이었습니다. 혜진은 서둘러 다락방으로 올라가 오래된 앨범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혜진과 미란 그리고 태수의 사진들이 가득 담긴 앨범들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혜진은 잊고 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난 태수는 경영학과의 인기남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아서 많은 여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혜진과 미라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면서도 동시에 태수에게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앨범 속 사진들을 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학교 축제 때의 모습들, 그리고 태수와 미란이 단둘이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 맞다. 그때 미란이가 혜진은 갑자기 떠오른 기억에 놀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미란이 태수에게 먼저 고백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미란의 고백을 정중히 거절했고 얼마 후 혜진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미란의 표정을 혜진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미란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분명히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혜진은 사랑에 빠진 상태라 친구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더 자세히 앨범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수와 혜진이 사귀기 시작한 후에도 미란과 태수가 단둘이 찍은 사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의 미란은 태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설마 그때부터? 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미란이 30년 넘는 세월 동안 태수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태수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나야. 왜 문자 답장을 안 했어? 혜진은 서둘러 앨범을 치우고 다락방에서 내려왔습니다. 미란은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이제 혜진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없이. 미란의 물음에 혜진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트 다녀왔어. 그래. 그럼 내가 저녁 준비할게. 오늘은 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줄게. 미라는 능숙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혜진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마운 친구였는데 이제는 의심스럽기만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혜진은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란아, 우리 대학 때 생각나지 않아? 갑자기 왜? 옛날 얘기를? 그냥 요즘 태수 생각하다 보니까 대학 때 기억도 많이 나더라고. 미란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을 혜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너랑 태수가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너도 태수 좋아했었잖아. 그건 옛날 일이잖아. 이제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해? 미란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너 정말 상처받았었을 텐데. 미안했어. 언니,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미란의 눈에는 3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진은 확신했습니다. 미란이 아직도 태수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날 밤 미란이 돌아간 후 혜진은 다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혜진과 태수의 결혼식 사진 뒤편에 숨어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태수와 미란이 단둘이 찍은 사진인데 태수가 미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과 태수가 결혼한 지 불과 한 달 후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이미 태수와 미란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혜진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살아온 30년의 결혼 생활과 우정 모두가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태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조차도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발견한 사진과 계좌 내역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언니 나야. 문 좀 열어줘.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서둘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란아, 이렇게 일찍 왜? 아, 그냥 일찍 일어났더니 언니 생각이 나서. 아침 준비해 줄게. 미란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지만 혜진의 눈에는 뭔가 조급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미란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혜진은
어제 발견한 앨범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태수와 미란이 단둘이 찍은 그 중요한 사진이 없어진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인가 싶어 다른 앨범들도 뒤져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아침 됐어. 미란의 부름에 혜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을 보는 순간 의심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과연 미란이 그 사진을 가져간 것일까요? 언니, 어젯밤에 잘 잤어?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응, 그냥 좀 못 잤어. 왜?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미란의 질문에 혜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태수 생각이 나서. 식사를 마친 후 미란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혜진은 태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에 확인하지 못한 다른 서류들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을 뒤지던 중 혜진은 태수가 사용하던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했던 다이어리였는데 개인적인 내용도 꽤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의 기록이었는데 미란과의 만남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미란과의 약속 오후 7시 호텔 로비. 미란 문제로 고민이 많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수와 미란 사이에 정말로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미란이 점점 요구가 심해지고 있다. 혜진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나. 돈 문제로 또 다투었다. 혜진은 다이어리를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절친한 친구가 자신 몰래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뭐 하고 있어? 갑자기 뒤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며 다이어리를 급하게 감췄습니다. 아, 그냥 태수 물건들 정리하고 있었어. 그래, 뭔가 중요한 거 찾았어? 미란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혜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별로. 그냥 옛날 서류들만 있더라. 하지만 미란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재 안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언니, 나 이제 갈게. 오늘은 좀 바빠서. 미란이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혜진은 미란이 떠난 후 다시 다이어리를 꺼내어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란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혜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고민 중이다. 미란이 화를 내며 협박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 기록은 태수가 사망하기 불과 3일 전의 것이었습니다. 미란이 만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수가 미란과의 관계를 끝내려 했고 미란은 그것을 막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태수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혜진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태수 사고에 대해서 다시 조사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 혜진은 발견한 다이어리 내용을 도연에게 설명했습니다. 도연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형수님,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혹시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정말 그럴까? 일단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미란 씨와 태수 형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알아봐야 하고요. 전화를 끊은 후 혜진은
다시 한번 다이어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컴퓨터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컴퓨터에서 놀라운 것들을 더 발견했습니다. 태수와 미란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만남 약속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몇 개는 상당히 개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이메일들은 둘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란, 태수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태수, 미란아,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해. 혜진에게 미안하다. 미란 혜진이가 뭘 안다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잖아. 태수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양심이 있어. 마지막 이메일은 태수가 사망하기 하루 전에 미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미란 내일 만나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게 있어. 혜진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태수와 미란은 오랫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고 태수가 그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미란이 반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태수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제 혜진은 확신했습니다. 태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는 30년 넘게 자신이 믿어왔던 친구 미란이 있다는 것을. 도연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의 교통사고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도연을 만나러 갔습니다. 형수님,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도연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수 형의 차량을 다시 정밀 검사했는데 브레이크 라인에 인위적인 손상 흔적이 발견됐어요. 인위적인 손상이라니?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새도록 의도적으로 구멍을 낸 흔적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오일이 빠져나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수의 죽음이 정말로 사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고 당일 태수 형의 행적이에요. 도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CCTV 기록을 확인해 보니 태수 형은 사고 나기 2시간 전에 한 카페에서 누군가와 만났어요. 그 상대방이 미란이지? 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태수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었어. 마지막 만남이라고. 도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격렬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미란 씨가 많이 흥분한 상태였고 태수 형은 계속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어요. 혜진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란이 정말로 태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그런데 형수님,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 씨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봤는데 태수 형과 만난 후에 형의 회사 주차장 근처를 2번이나 지나갔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주차장을? 네. 그리고 태수 형이 회사를 나온 시간과 미란 씨가 그 근처를 떠난 시간이 거의 일치해요. 혜진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란이 태수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무언가를 요구했고 태수가 거절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이 증거들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하지만 형수님,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도연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수 형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에요. 사고 당일 오후에 미란 씨와 총 7통의 통화를 했어요. 그것도 각각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요. 짧은 시간?
대부분 30초 이내예요. 마치 누군가 계속 끊거나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혜진은 그날의 상황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태수가 미란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미란이 받지 않았거나 받더라도 곧바로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사고 나기 불과 10분 전이었어요. 도연의 말에 혜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수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믿어왔던 친구가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언니 나야.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미란은 평소와 같은 밝은 목소리였지만 이제 혜진의 귀에는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전화해도 안 받고. 아, 폰을 안 가지고 나갔어. 혜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란에게 아직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미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혜진은 이제 그 표정조차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내가 저녁 준비할게. 미란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혜진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친구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혜진은 조심스럽게 탐색해 보았습니다. 미란아, 태수 사고 난 날 뭐 했어? 미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그냥 집에 있었지. 왜? 아니, 그냥 그때 내가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서. 미안해, 언니. 나도 몰랐잖아. 미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혜진은 이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마지막에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알아? 이번에는 미란의 표정이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모르지.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미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녀의 불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란이 돌아간 후 혜진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내일 경찰서에 가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알겠어요, 형수님. 내일 아침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는 우정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태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 앞에 서 있는 익숙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란의 차였습니다. 분명히 집에 간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란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미란이 눈치챈 것일까요? 창문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차 안에 앉아 있는 미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혜진의 집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30년 넘게 보아온 다정한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은 급히 창문에서 물러섰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도연과 함께 경찰서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려는 순간 미란이 나타났습니다. 언니,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일찍? 미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요즘 잠도 못 자고 해서 약 좀 받으러.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갈게.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미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니, 혼자 다니면 안 돼. 요즘 상태가 안 좋잖아.
결국 혜진은 도연에게 문자를 보내 약속을 연기했습니다. 미란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는 경찰서에 갈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미란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보다 혜진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자세히 관찰했고 혜진이 전화를 받으려 하면 누구인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언니, 누구야? 그냥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 무슨 일로? 태수 보험금 관련해서. 미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보험금이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잠깐 드라이브 할까? 답답하게 집에만 있지 말고. 드라이브? 응, 공원이라도 가서 산책하고. 기분 전환 좀 하자. 혜진은 거부하고 싶었지만 미란이 강하게 권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미란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혜진은 불안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여기 어디야? 공원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새로 생긴 공원이 있어. 정말 예쁘다고 들었거든. 하지만 차는 공원이 아닌 한적한 산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미란아, 나 좀 무서워. 다른 곳으로 가자. 언니, 곧 도착해. 조금만 참아. 미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한적한 저수지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주변에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란아, 여기 왜 왔어? 미란은 시동을 끄고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30년 넘게 보아온 친구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끝내자. 뭘 끝내? 언니도 다 알고 있잖아. 태수 오빠와 나의 관계. 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미란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30년 넘게 태수 오빠를 사랑했어.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미란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가 오빠와 결혼할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내가 먼저 고백했는데. 미란아. 하지만 참았어. 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혼자만 아파했지.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태수 오빠가 먼저 내게 연락했어. 언니와의 결혼 생활이 무료하다고, 나를 만나고 싶다고. 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수가 먼저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 하지만 오빠가 계속 설득했지. 언니는 모르게 하자고, 그냥 친구로서 만나자고. 그래서 돈을 받기 시작한 거야? 그건 오빠가 주겠다고 했어. 미안하다고, 보상이라고. 미란의 말에 혜진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보상? 친구를 배신하고 받는 보상이? 언니는 몰라.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미란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는 모든 걸 다 가졌잖아. 태수 오빠도 행복한 결혼 생활도. 나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혜진은 미란의 분노와 원망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태수 오빠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어. 언니에게 미안하다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래서 죽인 거야? 혜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미란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협박하려고 했어. 오빠 차에 손을 댄 건 맞아. 하지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손을 댔다고? 브레이크를? 그냥 겁을 주려고 했어. 조금만 고장나게 해서 수리비라도 들게 하려고. 그런데 미란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줄 몰랐어. 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란이 정말로 태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미란아, 너 정말.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란이 울면서 사과했지만 혜진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아? 태수 오빠가 죽은 후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 미란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손을 직접 더럽히지 않고도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사라진 거야. 미란아. 그래서 묘 앞에서 웃었어. 드디어 내 마음이 편해졌거든. 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란의 그 미소의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언니, 이제 문제가 생겼어. 미란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언니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경찰에 신고할 거잖아. 혜진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미란아, 진정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제 늦었어, 언니. 미란이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태수 오빠처럼 사고를 당하는 게 어때? 혜진은 급히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적한 산길에서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이 혜진의 위치를 추적해서 경찰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당황하며 차로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경찰차들이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정태수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말에 미라는 무너져 앉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란이 마지막으로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에는 30년간 숨겨왔던 모든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의 체포 소식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30년 넘게 모범적인 부부로 살아온 정태수와 윤혜진, 그리고 그들의 절친한 친구였던 박미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혜진은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하게도 미란에 대한 동정심까지 뒤섞인 감정들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미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미란이 혜진을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태수와 미란의 관계는 혜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검사는 미란의 치밀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고 관계 정리를 통보받자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손상시켜 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변호인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위협하려고 했을 뿐 살인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30년간 품었던 상처와 고통이 순간적인 판단 착오를 불러온 것입니다. 재판을 지켜보며 혜진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친구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재판이 끝나고 미라는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죄는 아니지만 상해치사와 증거인멸 등의 죄목이었습니다. 판결 후 혜진은 미란과 마지막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미란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 미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아. 혜진도 많은 말을 준비했지만 막상 만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 정말 미안해. 30년 넘게 거짓말하면서 살았어.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태수 오빠를 사랑한 적은 없어. 그냥 언니를 질투했던 것 같아. 뭐? 혜진은 놀랐습니다. 언니는 항상 모든 것을 쉽게 얻었잖아. 성적도 좋고 인기도 많고 태수 오빠도 언니를 선택했고 나는 항상 언니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
미란의 고백에 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수 오빠와의 관계도 처음에는 정말 오빠 때문이었는데 나중에는 언니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 미란아, 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혼자만 불행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언니의 행복을 망가뜨리고 싶었나 봐. 혜진은 친구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미란이 계속 사과했지만 혜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란아, 나도 미안해. 혜진이 말했습니다. 내 아픔을 몰랐어. 30년 넘게 친구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언니, 우리 둘 다 피해자였을 수도 있어. 태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나 나오면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란아, 예전처럼은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언니.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혜진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0년간의 우정, 20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거짓말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태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홀로 찾은 남편의 곁이었습니다. 태수야, 이제 다 끝났어. 혜진은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잘못했고, 미란이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어. 우리 모두 서로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나 봐. 바람이 불어와 혜진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줄게. 너에 대한 원망도, 미란에 대한 분노도. 혜진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할 것 같아. 혜진은 일어서서 무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태수야, 안녕. 그리고 미안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진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61세,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태수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아침을 향해 흘러가는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복수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 혜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묘 앞에서 봤던 미란의 그 미소와는 전혀 다른 진정한 해방의 미소였습니다. 카메라가 창밖으로 멀어지며 홀로 앉아있는 혜진의 모습이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루엣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우정과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혜진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